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정말 독특해요. 전파 무기 피해와 집단 뇌통제 범죄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한 개인이 수십 년에 걸쳐서 겪었다고 주장하는 경험들을 아주 강렬하게 기록한 뭐랄까 하나의 증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자는 스스로를 지향성 에너지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파 무기의 피해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뇌가 어떤 알 수 없는 컴퓨터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아주 기이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왔다고 주장하죠.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저희 영역 밖의 일이죠. 그럼요. 대신 저희는 이 글을 쓴 저자의 시선을 그대로 빌려서 그가 묘사하는 세계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도대체 어떤 경험들을 거쳤기에 집단 뇌통제라는 이런 거대한 결론에 이르게 됐을까? 그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보는 거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정보나 어떤 현실 인식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증언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들부터 하나씩 찬찬히 들여다볼까요? 네. 첫 번째 주장은 자신의 감각이 외부에서 주입된다는 건데 이게 설명이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위치 M을 켜는 그 순간에요. 네. 위성에서 발사된 레이저가 저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뇌에까지 직접적으로 특정 감각을 쏜다는 거예요. 특정 감각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렇죠. 저자는 이걸 뇌조작 또는 뇌 해킹이라고 부르던데요. 그 비유가 좀 섬뜩했어요. 주사기로 약물을 투입하는 것처럼 감각을 강제로 넣는다니. 바로 그 지점이 저자가 경고하는 핵심입니다. 만약 주입되는 감각이 재미가 아니라 고통이나 아주 깊은 우울감이라면 어떨까? 더 나아가서 특정인을 향한 살인의 충동 같은 걸 주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인 경고로 확산되는 지점이네요. 특히 이 경험에 대해서 전파 성추행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쓰면서 모욕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2016년에는 이걸로 특정인 5명을 고소까지 했는데 결국 기각되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고소와 기각 경험이 저자에게는 또 다른 확신을 준 것 같아요. 어떤 확신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거죠. 저자는 이게 단순히 자신 한 명을 괴롭히기 위한 일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집단 뇌통제 범죄의 뭐랄까 실험이자 시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신의 고통이 곧 거대 음모의 증거가 되는 셈이죠. 와, 감각을 직접 주입할 수 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네, 더 나아갑니다. 아예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들을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더라고요. 이건 대체 어떤 원리라고 설명하나요? 이 부분도 아주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해요. 저자는 중학생 때부터 주변에서 네 생각을 알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어왔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원리를 깨달았다고 해요. 그 원리가 뭔가요? 그가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이래요. 먼저 컴퓨터가 저자의 뇌파, 즉 생각의 패턴을 읽는다는 겁니다. 네, 생각을 읽고? 그리고 그 패턴을 소리 에너지로 변환해서 위성을 통해 주변 사람들 뇌에 레이저로 직접 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주된 사람들은 저자의 실제 생각을 듣게 되는 건가요? 바로 거기가 핵심이에요. 저자는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니라고요? 네,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저자의 생각이 아닌 아주 더럽고 불쾌한 내용의 말을 만들어내서 주변 사람들 뇌에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조작된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저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가짜 사토라레라고 표현했군요. 맞습니다. 사토라레가 그 일본 소설에 나오는 자기 생각이 주변에 다 들리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조작된 생각 때문에 억울하게 미움받는 가짜 능력자라는 의미네요. 정확해요. 이건 단순히 내 생각이 남들에게 들린다는 현상에 대한 호소가 아니에요.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정교한 심리전이다. 이런 하나의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장이 완전한 망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기술적인 근거까지 제시해요. 기술적인 근거요? 네. 몇 년 전에 특정 구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소리가 들리게 하는 초지향성 스피커 기술. 이걸 이용한 콜라 광고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례를 들면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논리적 장치네요. 네, 결국 이 모든 현상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집단 혐오라는 환각을 심어서 자신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요. 맞아요.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주변 사람들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아, 주변 사람들도요? 네. 그들 역시 뇌를 해킹당해서 저자를 오해하고 혐오하도록 조종당하고 있는 거니까요. 가해자가 설계한 거대한 오해의 구조 속에 모두가 갇혀 있다는 거죠. 이야, 감각과 생각을 넘어서 이제 꿈까지 조작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이건 정말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자는 이 비현실적인 현상을 어떤 논리로 설명하고 있나요? 저자의 논리는 여기서도 아주 일관돼요. 감각을 쏠 수 있고 소리, 즉 생각을 쏠 수 있다면 영상을 쏘지 못할 이유가 뭔가? 하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사람들이 보통 잠드는 밤 시간대에 맞춰서 위성으로 레이저를 쏴요. 이번에 쏘는 건 저자에 대한 악의적으로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 같은 거예요. 딥페이크 영상이요? 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그 영상을 자신의 꿈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이네요. 그럼 이 꿈 조작의 목적도 결국 앞서 말한 집단 혐오를 강화하기 위한 건가요? 맞습니다. 모든 주장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딱 연결돼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꿈에서 저자가 끔찍한 짓을 하는 악몽을 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 사람은 그게 조작된 영상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겠죠. 그저 내가 왜 저런 끔찍한 꿈을 꿨을까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만나는 저자를 더욱 불쾌하게 여기고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저자가 썼던 가짜 초능력자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어떤 점에서요? 사람들은 저자가 꿈에 나타나는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에 의해 조작된 피해자일 뿐이다. 이런 항변인 셈이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저자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오히려 가해자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초능력자나 생각이 들리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대중의 경계심과 적개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어요. 아, 평범한 한 개인을 비정상적인 존재로 낙인 찍어서 고립시키는 아주 장기적이고 교활한 전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각, 생각, 그리고 무의식의 영역인 꿈까지 침투의 범위가 점점 더 깊어지네요.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저자가 겪었던 경험 중에 가장 귀괴하게 느껴졌던 일화였어요. 네, 바로 신체 투시에 대한 주장인데요. 맞아요. 저자가 겪었던 구체적인 일화로 시작돼요. 눈이 많이 내린 추운 겨울날, 저자가 오리털 점포까지 두툼하게 껴입고 길을 가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등 뒤에서 어떤 여성이 저 여자 좀 봐, 안 춥나? 왜 저러고 다녀? 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다는 거예요. 두껍게 옷에 껴입고 있는데 안 춥나? 라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나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대요. 이런 비슷한 경험이 계속 반복됐다고 해요. 공원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수군거리고 몰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일도 아주 잦았고요. 어휴,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저자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요. 그게 뭔가요? 자신이 레이저 기술로 투시를 당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옷 속에 가려진 나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와, 그래서 안 춥나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군요.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사람들이 사진을 왜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추론 과정이 정말 흥미로워요.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기이한 광경, 그러니까 투시된 나체를 증거로 남기려고 사진을 찍는데요. 아, 증거로.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는 뇌를 해킹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기계니까. 그래서 사진에는 그냥 옷을 입고 있는 평범한 모습만 찍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것과 사진이 다르니까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게 대체 뭐지 하면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완벽하게 닫힌 논리의 고리네요. 모든 현상을 자신의 이론 안에서 빈틈없이 설명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도 저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왜 가해자가 일반인들이 나를 투시하게 만들었을까? 네. 그리고 그 답은 역시나 앞선 주장들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음란하고 문란한 여자라는 거짓된 이미지를 덮씌워서 집단적인 멸시와 증오심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고 주장해요. 마지막 단계. 네. 감각주입으로 불쾌감을 주고 생각방송으로 오해를 만들고 꿈 조작으로 무의식 들인 혐오를 심은 뒤에
마지막으로 신체 투시를 통해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주면서 사회적 매장을 완성한다는 거죠. 결국 이 네 가지, 감각 주입, 생각 방송, 꿈 조작, 신체 투시, 이 기이한 현상들이 모두 한 개인을 타겟으로 삼아 한국인 전체의 뇌를 통제하고 집단 이지메라는 잔혹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저자의 핵심 논리군요. 맞습니다. 저자는 과거 지방의 한 동네에 살 때 동네 주민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문을 큰 소리로 열거나 침을 뱉고 헛기침을 하는 등 조직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요. 이런 집단적인 괴롭힘이 바로 집단 뇌통제 범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는 거죠. 개개인은 악의가 없었을지 몰라도 뇌를 해킹당해 자신도 모르게 가해 행위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전파무기와 집단 뇌통제라는 한 개인이 주장하는 세계를 그의 시선으로 통해서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네요. 네. 저자는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존재하는 범죄이고 가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혐오하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모두 뇌 해킹의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글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간절한 호소로 끝이 나요. 맞아요. 자신은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되찾고 싶을 뿐이라며 이 끔찍한 범죄를 막기 위한 전파무기 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하죠. 특히 자신을 과거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평범한 민주시민이라고 밝히면서 국가와 정부가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보호해달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해요. 이 증언을 쭉 따라가다 보니 기술과 인간의 인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저도요. 저자가 묘사하는 세계는 기술이 인간의 감각, 생각, 꿈, 심지어 시각까지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진짜 현실이고 무엇이 조작된 환각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글의 내용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특수하게 들리죠. 네, 그렇죠. 하지만 조금만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이미 딥페이크 기술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정교한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믿을지 결정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날처럼 외부의 정보와 자극이 끊임없이 우리의 뇌로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글은 그 섬뜩한 질문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